네, 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자, 유럽 배터리법이라고 해야 되나? 배터리 전기차 지원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법안도 뭐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배터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뭐 전기차에 지원을 하겠다, 뭐 탄소 뭐 유예를 하겠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보면 그게 이제 기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머니투데이 2시간 폐 배터리가 나온 검은 금 블랙매스 70조 시장. 뭐 내용은 유럽 관련된, 여기 보면 일본 기업들이 EU의 엄격한 블랙 배터리 재활용 규정에 맞춰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이야기는 없고. 그러니까 유럽차 살리자, 배터리 전기차 산업 지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한 가지 지금 이제 또 기사가 나온 게 뭐냐 하면, 기사라기보다 이 EU 관련해서 여기가 이제 공식입니다. 3월 5일날 나왔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배터리 관련 폐기물 코드, 배터리와 그 중요 원자재 순환 관리를 강화한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블랙매스죠. 블랙매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배터리 이렇게 스크랩 갈아버리면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검은색이 아니라서 블랙매스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첫 번째 이제 구리가 제일 비싸죠. 구리, 알루미늄,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원래 양극재, 음극재에 들어있는 거 말고 외관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그냥 갈아버리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양극재, 음극재를 분리하고 나머지 뭐 플라스틱도 일부 나오는데 제일 큰 게 구리입니다. 색깔도 여기도 구리색이죠.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실내 블랙매스라고 하는 거는 양극재를 이야기하거든 거예요. 이게 가장 비싸죠. 니켈, 리튬이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코발트도 비싸고. 이거를 유럽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리사이클링 기술이 어쨌든 지금도 중국이 가장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폐배터리가 부가가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중국이 걔들을 받아서 리사이클링해서 자기들이 이제 부가가치를 누리는 거죠. 전 세계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순환 관리잖아요. 이게 리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여기 이번에 3월 5일날 나온 게, 배터리에서 나오는 블랙매스를 유해 폐기물로 분류해. 유해 폐기물 맞죠? 통제를 강화하고, 여기 보면 특히 비OECD 국가의 수출이 금지된다. 수출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일단. 특히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블랙매스를 리사이클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부분 가요. 기술이 있는 데가 중국, 뭐 한국, 뭐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으로 오지 않은 거 대부분 중국 가죠. 근데 이거를 수출로 못하게 하니까 유럽 내에 남아있는, 유럽에서 처리를 해라는 겁니다. 리사이클링을 해라. 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침투가 20% 가까이 되죠. 조만간 전기차 시대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시작했고, 6, 7년 정도 되면 이제 폐 전기차들이 나오고 폐 배터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리사이클링 해야 되는데 중국으로 보내기 어려워 되겠죠. 아마 막을 걸로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폐 배터리의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폐 배터리 산업이 영위하는 애들이 전구체까지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양극재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전구체 이전 단계까지 그거를 뭐 액상으로 공급한다든지 뭐 파우더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리사이클업이라는 것 자체가 광산에서부터 양극재 전단까지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70조 이래 돼 있는데, 이전에 이제 그 해외 리서치 자료들 보면 가장 큰 산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전부터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템버거 영상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이제 상세 내용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원래 이유가 이 리사이클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었고 이번에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사업이 유럽에서는 본격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자, 유럽의 다른 기사들 보면 이게 이제 번역한 거죠. 자, 새로운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 유럽 경제 내의 중요한 재료를 유지하는 것이다. 밖으로 안 보내겠다는 거죠. 이게 돈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거는 미국도 될 거라고 봅니다. 폐배터리 산업은, 이거는 이제 배터리 산업 쭉 점검해 보면 가장 돈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원래 강산이죠. 또 강산보다 더 돈 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게 리사이클링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이제 사실 어려워요. 아직 한 90%에서 100% 가는 요 구간에 90을 빼내느냐 100을 빼내느냐, 100까지 못 빼내겠죠. 이 수율 자체가 2, 3%씩 기업별로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완성시킨, 성숙시킨 기업들은 2, 3%, 한국의 고려아연 같은 기업이 이런 사례거든요. 니켈, 황산,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거 뽑아내거든요. 기술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그 배터리 쪽에서도 이제 이런 걸로 지금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중국에 싸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폐기할 데가 없고 놔둘 데도 없고 위험하다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중국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대충 뽑아서 얼마나 이 폐배터리 블랙매스를 싸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건데, 원래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 광산 가격이 금속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폐배터리 보유한 기업들, 지금 뭐 어디 이제 이 폐지, 그러니까 공간에 지금 이 블랙맥스를 쌓아 놓겠죠. 배터리로 쌓아 놓으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블랙매스로 갈아버리면 이제 문제는 없죠. 대신에 뭐 이렇게 그 수분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해야 되는데 돈덩어리입니다, 그냥. 최근에 보면 히토류도 리사이클링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도 히토류 나오죠. 여기 지금 요 뭐 쏟아지고 있는데, 재활용된 소재는 순수 채굴된 강성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이 EU의 법 관련된 거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 2월 달이죠. 한국교통연구원, 뭐 연구원 애들은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EU 커미션에서의 확정은 3월 5일날 지금 나온 거고요. 이전부터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지속가능 배터리법 확정 31년 시행 유력이다라는 건데, 자, 지속가능 배터리법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제작에 투입되는 원료의 재활용이다라는 거죠. 이 31년부터는 재활용이 된 거가 들어가야 된다는 뭐 그 원칙이고, 앞부분은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쌓여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타임라인이 나오죠. 수정법안, 폐기물 목록에 대한 수정법안. 자, 여기 보면 뭐 심의를 거쳤는데, 지금 이게 예상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통과가 돼야 되니까 1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뭐 1년, 2년 정도 시간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재활용 관련된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 유럽이 이제 가장 먼저 지금 원래 시작되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유럽에 있는 애들이
지금 유리해진 거죠. 폐배터리는 꽤 많습니다. 유럽에. 침투율이 20%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전기차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속 가능 배터리포까지 한다 그러면 재활용이 된 제품에 대한 소스, 지금 이 계약이 맺어져야 돼요. 배터리 업체라든지 전기차 업체들이. 그게 이제 오고, 저건 31년이기 때문에 시간은 있는데, 미리 다 원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EU 배터리 관련된 법안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 리사이클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뭐 배터리 지원금에 이런 것들은 또 나오면, 또 구체적인 게 나오면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